주가 총액, 시가 총액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답의 시가 총액이 떨어졌다. 옛날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젠 묻는 것이 힘이다. AI를 커피 자판기처럼 쓰는 사람은요 아주 싸구려, 퀄리티 낮은 그런 답변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AI라는 것도 세상을 쉽게 말하면 책으로 배운 아이거든요. 현실에 있는 그 무수한 디테일들, 현장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AI는 모른다고. 내가 만들어낸 것들에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AI를 일종의 레드팀처럼 가상의 적군처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나은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경영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책 쓰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건 옛날부터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AI가 1초 만에 논문 수준의 정답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답의 효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주식에서 주가 총액, 시가 총액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답의 시가 총액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뭐가 남냐? 이제 질문이 남는 거죠. 시중에 정답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큼이나 넘쳐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좋은 질문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초점이 이제 옮겨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중요성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젠 묻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은 질문의 주도성이란 걸 전 이제 주목하는데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부분 답은 질문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답변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규정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이 훨씬 더 답변보다 주도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잘하는 AI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질문으로 AI를 리드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중요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잘 설계하고 좋은 질문을 잘 하려면 쉽게 비유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커피를 뽑아서 먹는 거죠. 또 한 방향은 유명한 글로벌 바리스타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맛,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함으로써 그 바리스타로부터 좋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커피를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AI를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를 커피 자판기처럼 쓰는 사람은요, 단순한 이제 지엽적인 그런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거 요약해줘, 이거 번역해줘, 이거 그려줘. 아무런 맥락 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처럼 아주 싸구려, 퀄리티 낮은 그런 답변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스타처럼 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건지, 이걸 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잘 설계해서 얘기해주면 예를 들어 바리스타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산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원두의 특징, 뭐 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면 바리스타가 알아서 내게 맞는 맞춤형 커피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질문 설계를 잘 한다는 건 그런 맥락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질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맥락을 제대로 잘 풍부하게 넣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업무의 맥락인 거죠. 내가 이런 업무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제대로 잘 먼저 정의하지 않으면 AI에게도 좋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롬프팅 원칙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해줘.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야. 네가 해야 되는, 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출력물의 결과, 그 형식은 이런 형식이어야 돼. 이런 부분들은 넌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형태로 다양한 각도에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제대로 잘 정의해 주는 거. 이걸 이제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책상 AI, 현장 AI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수영이란 걸 책으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자전거 타기를 책으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AI라는 것도 세상을 데이터로 배운 아이거든요. 세상을 쉽게 말하면 책으로 배운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그 무수한 디테일들, 책에 다 담기지 못한 많은 현장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AI는 모른다고요. 그걸 이제 전 책상 AI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책상 AI가 만들어내는 답변들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데이터로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거의 뭐 완벽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막상 현실에 그걸 가져다 쓰려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가 미처 학습하지 못한 다양한 현장의 디테일들을 우리가 입력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I가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AI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면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직원분들이 다 50대 이상이고 IT 디바이스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 저항감이 커. 이런 현장감, 이런 현장의 디테일들은 AI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함께 이야기해주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 여기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줘.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런 걸 이제 차별화라고 얘기하고 좀 더 이제 시야를 확장하면 경영에서는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뻔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AI에게도 남들이 하는 뻔한 방식의 질문 말고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질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획안을 AI한테 입력해 주면서 이걸 경쟁사 CEO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해 줘. 예를 들어 경쟁사 CEO라면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 이 기획안이 어떤 점들이 허술한지, 어떤 점들이 미비한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신랄하게 공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기획안에 허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는 이제 신문 칼럼들도 많이 연재하고 있는데요. 신문 칼럼 초안을 이제 써서 AI한테 입력해주고 이 신문사 편집장으로서 신랄하게 비판해줘. 또는 이 칼럼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는지 신랄하게 평가해줘.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 자해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내가 만들어낸 것들에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취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AI를 일종의 레드팀처럼 가상의 적군처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나은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